안녕하십니까. 반영구 메이크업 실무 실전편 강의를 맡은 강사 장효빈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서는 현재 한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반영구 시술 기법의 대표적인 종류에 대한 실무적 이해 부분으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부분을 공부하겠습니다. 또한 반영구 기술인 수지기법, 머신기법, 엠보기법에 대한 상담에서 시술, 그리고 마무리, 그리고 사후 관리까지 단계별로 학습하는 실전 과정입니다. 반영구 기술 중 콤보 기법에 대한 다양한 복합 기술을 상담에서 시술 및 마무리 그리고 사후 관리까지 단계별로 학습하는 실전 과정을 여러분들께서는 배우시게 될 겁니다. 엠보의 뜻을 먼저 살펴보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엠보는 엠브로이더리라고 하며 자수라는 뜻으로 눈썹에 수를 놓듯이 한 올 한 올 새긴다는 뜻이 바로 엠보입니다. 이를 줄여서 엠보라는 명칭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일렬로 된 바늘을 서로 붙여서 하나의 칼과 같은 형태로 만든 도구를 사용하는 것을 엠보 기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늘 하나의 묶음은 보통 6개에서 21개까지 다양하고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은 10개에서 14개를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엠보 기법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엠보는 선을 표현하는 기술로서 난이도가 가장 높은 최상위 기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엠보라이더라고 하는 특수하게 제작된 14개의 바늘, 수지침이죠. 그것을 활용해서 수작업으로 한 올 한 올 선의 형태로 만들어가는 기법이 엠보 기법입니다. 자, 이제 신 엠보 기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엠브로이더리, 드로이 엠보, 조각 기법, JP, 3D, 자연 눈썹, DSM 등으로 다양한 명칭으로 이 신 엠보 기법이 불려지고 있는데요. 14개의 니들이 45도, 사선이죠. 사선으로 배열된 곡선 전용 니들을 말하며 이 14개의 니들은 하나의 곡선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선 하나하나가 눈썹 원래의 모양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자연스럽게 표피와 진피 사이에 미세한 색소를 착색시켜주는 최신 엠보 기법을 바로 우리가 신 엠보 기법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엠보 기술은 반영구 기술 중에서 시술자의 능력에 따라 그 차이가 제일 심각하고 적나라하게 표현되는 그런 기술로서 정확한 자세와 기법, 그런 모든 기본이 가장 중요시되는 기술이 바로 엠보 기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엠보 시술 기법의 종류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고 넘어갈까요? 자, 뜨는 기법과 긋는 기법이 있는데요. 그럴 때 엠보의 날이 각도가 살짝 달라요. 뜨는 기법은 말 그대로 뜯는 기법이기 때문에 펜대를 약간 눕혀서, 과하게는 아니고요. 그리고 긋는 기법일 때는 약간 펜대를 세우는 느낌으로 그렇게 조절하시면 되는데요. 제가 그림을 보면서 또 도구를 직접 보여드리면서 자세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엠보 시술의 기법의 종류의 뜨는 기법과 뜯는 기법, 그쵸? 그거는 그 뜨는 기법은, 자, 제가 실제 좀 보여드릴게요. 자, 이 펜대와 니들이 보이시죠? 예, 요거를 약간 요렇게 약간 눕히는 걸로. 그래서 뜯는 기법을 하면은 이게 일정하게 표피와 진피층의 일부분까지 가고요. 긋는 기법을 할 때는 이 날이 각도가 조금 세워져요. 세워져서 중앙으로 갈수록 그을 때 힘이 더 강해지겠죠. 이게 긋는 기법이고요. 여러분들이 나를 가만히 보시면, 자, 엠보 기법의 도구 활용하는 그 그림에서 제가 설명을 자세히 더 지금 해드릴 건데요. 자, 날이 지금 펜대와 이 니들이 거의 일직선으로 된 게 보이시죠? 예. 그리고 자, 제가 각도를 좀 과장되게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각을 변화를 주겠습니다. 자, 보이시나요? 예. 이럴 때, 그쵸? 예, 엠보 기법의 도구 활용편 그림을 보시면 참고가 되실 겁니다.
네, 이런 식으로 엠보 시술 도구를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은 그 니들의 종류가 궁금하시죠? 엠보 사선침이 있는데 그림을 보시면서 활용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 엠보 사선침은 한국 초기에 도입된 그 침으로 눈썹에서는 일명 자연 눈썹 기법 또는 뭐 뜨는 기법, 뜯는 기법 이렇게 알려지면서 굉장히 유행했었던 그런 기법입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엠보에 곡선침이 나왔는데요. 한국에 정식 도입된 지는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연 눈썹, 조각기법, 드로우 기법, 일명 JP, DSM 그런 것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바늘입니다. 네, 이번에는 머신 기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날로그 머신과 디지털 머신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니들을 끼워서 사용하는 테크닉으로 눈썹을 그라데이션하는 기법입니다. 사진에 보시면 아날로그 머신과 디지털 머신을 여러분들이 구별해서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머신 페더링 기법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페더링은 깃털, 깃 이런 뜻으로 눈썹이 깃털처럼 부드럽고 자연 눈썹처럼 자연스럽게 한 올 한 올 살아있는 느낌이 난다. 그래서 이 기법을 페더링 기법이라고 말합니다. 눈썹이 한 올 한 올 살아있는 듯한 그런 착시 효과를 주는데요. 색소를 머금은 한 개의 얇은 바늘로 그 눈썹 결을 표현하는 기법이 바로 페더링 기법이고요. 자, 이런 느낌을 가지면 상당히 그 장점도 있고 특징도 있겠죠. 그래서 머신 페더링 기법의 특징을 살펴보면 일단 여러분들이 눈썹 하고 나면 간혹 짱구 눈썹 같고 긴 붙인 것 같고 막 그렇잖아요. 부자연스럽잖아요. 근데 이 머신 페더링 기법은 절대 그런 게 안 돼요. 짱구 눈썹이 안 되겠죠? 아까 표현한 것처럼 한 올 한 올 본인 눈썹 같이 그렇기 때문에 짱구 눈썹이 절대 안 돼요. 그리고 피가 안 나요. 피가 안 나고 그러니까 통증도 거의 없겠죠. 그리고 이게 딱지가 떨어진다고 그럴까요? 탈각 후에 균일한 색채감을 유지할 수 있고요. 개인에 맞는 디자인과 컬러 사용이 가능한 기법이 이 페더링 기법의 장점입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피가 안 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어때요? 딱지가 생기지 않겠죠? 그쵸? 그리고 시술 시간이 상당히 빠릅니다. 당일 세안도 다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미세한 결 표현을 하기 때문에 피부의 자극을 최소화한 그런 기법이에요. 이 페더링 기법의 그 장점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기법을 선호하는데요. 눈썹 컬러톤이 맑고 누구에게나 어울리는 테크닉이고 유행을 잘 타지 않는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얇은 눈썹 결을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예쁘고 보다 섬세한 눈썹 연출이 가능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색감이 더욱 자연스러워진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게 화면에 아마 사진이 나오고 있을 건데요. 페더링 눈썹 결은 곡선 형태를 띄어요. 우리 눈썹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완전한 직선보다는 곡선 형태를 띄고 있어요. 그리고 이 페더링 기법과 비교해서 여러분들이 보실 필요가 있는 게 엠보 눈썹 결의 형태인데요. 약간 직선의 느낌이 나는 게 엠보 눈썹 결의 특징이라고 그러면 이 페더링 기법은 곡선을 표현하는 그런 차이점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사진에 지금 시술 전과 후의 사진이 나오는데요. 이 머신 페더링 기법을 하기 전에 눈썹과 후를 보면 사실 틀은 굉장히 예뻐졌어요. 그렇지만 자세히 보면 부자연스럽거나 짱구 눈썹이 아니라 원래 본인의 눈썹이 이랬구나, 숱이 많아졌구나 이런 느낌, 자연스러운 느낌을 나게 하는 게 바로 페더링 기법입니다. 머신 기법의 주요 범위와 기술 난이도를 잠깐 살펴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머신 기법의 시술 범위는 상당히 다양한데요. 주요 시술 부위는 일단 눈썹, 아이라인, 입술, 헤어라인 등 다양하고요. 그리고 기술 난이도 또한 최하위부터 최상위 기술까지 존재합니다. 이번에는 수지 기법, 핸드 니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지 기법은 수작업으로 일일이 표피층에 색소를 주입시켜 색이나 모양, 대칭 등을 자연스럽게 표현하는 정교하고 섬세한 기법입니다. 펜대에 바늘을 장착해 수작업으로 시술하는 방법인데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대로 수지펜에 대해서 그림이 나오는데요. 뒷부분에서 더 자세히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수지 기법의 특징과 장점은 일단 시술자가 점의 방식으로 일일이 한 올 한 올 수작업 형태로 표현하는 기술로서 시술 시 미세한 점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 점을 다 메꾸죠. 그러면 진하지도 않고 인위적이지도 않고 마치 메이크업을 받은 것처럼 우리가 눈썹을 화장한 것처럼 그렇게 자연스럽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리터치가 거의 필요 없는 기법이고요. 그리고 출혈이나 통증도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기계 소리에 민감한 고객들한테는 최상의 테크닉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 눈썹처럼 자연스러운 연출이 가능한 기법이 이 수지 기법인데요. 이번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수지 기법의 펜 결합 방식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결합 방식이 맨 처음에 보이는 게 이 앞부분 헤드죠. 그 다음에 중간, 그 다음에 이 펜대가 있는데요. 얘들을 한번 제가 결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요렇게. 그 다음에 요거를 이 안에 넣는 거예요. 넣고,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돌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얘를 느슨하게 돌리면 여기에, 이 틈이 생겨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이 니들이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자, 이 니들이 이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결합 방식으로 여러 가지 바늘을 다양하게 끼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음 페이지에 보는 그 수지 기법 니들의 개수에 따른 시술 부위를 한번 살펴보면서 제가 이 니들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아까 보신 이거는요. 아마 화면상으로는 자세하게 보이진 않겠지만 이게 세 개의 그 니들이 결합된 거예요. 이거를 세 개의 니들이 라운드 형식으로 이렇게 결합이 됐기 때문에 3R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이렇게 세 개가 모여진 것은 주로 아이라인 꼬리 같은데 그런데 좀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네 개의 바늘이 라운드 형식으로 모여진 거는 4R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주로 눈썹에 사용합니다. 그리고 또 7개의 바늘이 라운드 형식으로 묶여 있는 것도 있는데요. 이것은 입술이나 또 눈썹 꼬리 이런 부분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니들의 개수가 11개가 있는데요. 11개가 라운드 방식으로 묶여 있는 거는 아이라인 전체에 사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15개의 니들이 라운드 형식으로 돼 있으면 요거는 좀 넓은 부위겠죠. 입술이나 눈썹 전체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18개까지도 있는데요. 18개의 라운드 방식으로 된 것은 또 마찬가지로 입술이나 눈썹 전체에 사용할 수 있는 니들입니다. 자, 이제는 화면을 한번 보시면 수지 기법의 시술 전 그리고 시술 후 그림이 나올 거예요. 자, 마치 메이크업을 한 것처럼 눈썹을 우리가 화장할 때 그린 것처럼 굉장히 자연스럽죠? 예. 그래서 그라데이션 기법, 일명 파스텔 기법, 섀도우 기법이라고 하는데요. 왜 그러냐면 점을 여러 개를 찍다 보면 그 점이 어떻게 될까요? 면으로 변하죠? 예. 눈썹에 은은한 파스텔 톤으로 섀도우를 마치 바른 것처럼 그렇게 표현되는 기법을 그라데이션 기법이라고 하고요. 참고로 지금 보여지시는 화면에 시술 전과 후 그림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수지 기법의 주요 시술 부위를 한번 살펴보면 눈썹, 아이라인, 입술, 헤어라인 등 다양하게 사용되고요. 기술 난이도 역시 최하위에서 최상위 기술까지 다양하게 존재하는 것이 바로 수지 기법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콤보 기법에 대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콤보 기법이라는 것은 시술자의 상태에 따라 두 가지 형태의 기법을 복합적으로 병행해서 사용하는 기술을 우리가 콤보 기법이라고 하는데요. 이 콤보 기법의 결합 방식으로는 크게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첫 번째 형태는 머신 기법과 엠보 기법을 결합한 컴바인한 기술이고요. 두 번째 결합 방식은 엠보 기법과 수지 기법을 결합한 방식입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콤보 기법을 어떻게 활용했는가 그 예를 한번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화면에 보시면 일단 디지털 머신과 엠보를 사용한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자, 그 비포 사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디지털 머신을 이용해서 그라데이션을 해요. 그리고 나서 그 위에 그라데이션 한 위에 엠보로 본인 눈썹 결처럼 한 올 한 올 시술한 좋은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콤보 기법의 결합 방식 중 크게 두 번째 방식에 대해서 제가 아까 언급했는데요. 자, 엠보 기법과 수지 기법을 동시에 활용한 예를 두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 예로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시술 전 눈썹이 비교적 어때요? 숱이 좀 적고 불규칙하게 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눈썹에 일단 엠보로 본인의 눈썹처럼 한 올 한 올 선을 긋고요. 그리고 빈 곳에 자, 수지 기법으로 전묘법처럼 우리가 화장한 것처럼 자연스럽게 빈 곳을 메꾸니까 본인 눈썹처럼 굉장히 자연스럽게 표현이 됐죠? 자, 그러면 같은 예인데요. 엠보 기법 후에 바로 수지 기법을 활용한 좋은 예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화면에 보시면 비포 사진, 입은 눈썹은 비교적 숱이 어느 정도는 있고 기본 틀이 좋아요. 그런데 어때요? 눈썹에 힘이 없고 좀 이렇게 비어 보이고 약해 보이죠? 요곳에 엠보로 일단 본인 눈썹처럼 한 올 한 올 시술을 해요. 그리고 빈 곳을 아까와 마찬가지로 수지 기법을 이용해서 칸을 메꾸니까 어때요? 굉장히 자연스럽고 메이크업 한 것 같이 잘 활용한 그런 좋은 예시입니다. 지금까지 콤보 기법에 대해서 공부해 보았습니다.